월성 원전 인근 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농성이 2014년부터 거의 5년에 걸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남다른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후쿠시마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원자력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이제 이거는 이 자연재 일본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가 훨씬 더 안전해 정말 한 나라인데 이거 일본도 속세무책으로 당하는 걸 봤을 때는 아 이거 진짜 위험한 거다. 자연재해 정말 이거 위험한 거다는 걸 그때 이제 많이 느끼고 해서 이제 발전소는 자 수명은 더 연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수명까지만 하고 더 연장하지 말고 이제 안전한 이제 에너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죠. 이제. 예. 그래서 원전 사고 보시면서 너무 불안한 마음이 생기셨겠네. 그래서 이제 2014년 8월 25일부터 이제 월성 원전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데 농성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제가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농성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첫째 이제 이주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주를 요구하면서 이제 여기에 도저히 살 수 없는 동네라는 것을 하고 이제 이게 중수로 내역에서는 유일하게 삼중수소라는 방사능이 나옵니다. 중수로에서는 그래서 그 삼중수소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에 있어서 체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변 검사를 한 겁니다. 체내 이거는 내부 피폭이다 보니까 그래서 체내를 검사했을 때 처음 검사했을 때 60명이 했습니다. 60명이 했을 때는 그때 100% 다 이 주민들은 다 방사능이 소변에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상 더 이상 그 방사능이라는 것은 물론 이런 건데 쓸 수도 있지만 방사능이 사람 몸속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안 돼서 우리가 그런 검사들을 한 4차례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어른들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그때 만 4세의 아이도 참석했어요. 참석하고 아이들까지 다 검사를 했을 때 그 만 4세의 아이의 몸속에는 어른들보다 방사능이 더 많이 들어있었어요. 더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기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이제 애들이 그게 방사능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잖아요. 응? 그래서 저 핵발전소를 지금 정말 핵발전소를 멈춘다 해도 지금 벌써 이 지역은 오염이 다 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토질도 했고 첫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를 또 검사했습니다. 검사하고 또 몸속에 것도 검사했는데 식수에서도 방사능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해달라고 정부하고 한수원 그다음에 경주시 같이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데 2018년 12월에는 일주일 동안 또 청와대 앞에서 이런 시위도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계속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 걸로 들었는데 그 위에 정부 입장이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몸속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 기준치에 미달이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 미달이 되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또 이주를 요구하면서 여기는 지금 재산이 이렇게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지금 재산이 제로 상태가 지금 돼가 있고 누가 외부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집을 사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지진이 나고부터는 더 하죠. 후쿠시마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부터는 외부의 사람들이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혹시나 또 지금도 계속 여진이 나고 있잖아요. 혹시나 났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면 그쪽은 위험하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여기는 매매가 딱 끊겼습니다. 그리고 살던 사람들은 뭐 오히려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생을 벌어서 그냥 농사 지었어. 그냥 집 한 채, 시골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 수가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방사능이 없는 곳에 나가고 싶어도 위험한 걸 알지만 나가고 싶어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주대책을 마련해라. 너희들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로 해서 이런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3, 40년 여기 살면서 이 발전소에서 우리가 피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위험하니까 너가 어떤 한 손에서 어떤 보상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 저 양남면 소재지 정도의 가격만 해서 집을 사달라. 지금 여기는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쪽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디 뭐 울산시나 뭐 경주시나 아주 뭐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면 소재지 정도만 돼서 해주면 한 손에서 사주면 우리는 나가겠다. 지금 방사능이 있는데 애들 데리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게 법에 없대요. 법에 없어서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이제 입법 발의는 해놨는데 정부 측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네. 이렇게 이제 반대 입장을 펼쳐서 법이 통과되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부부께서도 또 암 진단 받았다고 하고 손자 소변에서도 엄청난 삼중수소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암을 유발시키는 방사능 물질인데 이게 그만큼 나왔다는데 이 사실을 처음 알고 나서 암에 처음 걸리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렇죠. 처음에 제가 갑상선 암이라는 것을 처음 갔을 때 병원에서 암이다 했을 때는 저는 정말 내가 암이 걸렸다는 것을 이렇게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암이 이래 했나 해서 그냥 수술을 안 하고 한 1년 버텼는데 도저히 이거는 수술을 병원에 다시 1년 후에 다시 갔을 때 의사가 이거는 수술을 하고는 안 됩니다. 딴 데로 전이될 수 있으면 일이 더 이게 힘들고 하니까 수술하기가 힘들고 하라 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제 학자들이나 서울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 암에 대한 것을 이제 이거 방사능이 암에 갑상선 암에 더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을 이제 그걸 조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딴 지역보다 2.5배 여기는 더 암 환자들이 많다, 갑상선 암 많다는 그런 그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고 뭐 어떤 우리 가족이 더구나 우리는 한 벌써 70을 넘게 살았으니까 막 그냥 지금 한다 해도 막 그렇게 그렇진 않지만은 우리 가족의 내 손자가 아직 어린 애가 방사능에 피폭이 됐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정말 이게 어떻게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어서 뭐 이거 다 버리고 애를 데리고 나가서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아마 몇 년을 애하고 아직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예. 과연 괜히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키워준다는 그걸로 애들을 여기 와서 이 방사능이 있는지 때문에 무지한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사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지하수를 먹은 지하수에서 엄청난 방사능이 나온다 하기에 마시는 물이라도 우리는 생수를 사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버텼는데 다행히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한 손에 요구를 해서 상수도라도 여달라. 우선 먹는 물이라도 해결하자. 이 공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해줘야 안 되겠네 해서 다행히 상수도는 이제 원래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그나마는 조금 이제 한데 방사능
자기네들이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뭐 기준치 미달인데 그거 있어도 괜찮다는 건데. 그리고 뭐 자연 방사능이 전국에 다 있다는 거죠. 다 그 뭐 삼중수소도 뭐 하늘에 뭐 태양이 가까운 뭐 변기를 타면 삼중수소가 나오고 뭐 이렇다고. 이게 차라리 이 자기네들이 그 영업을 하면서 방사능이 나왔으니까 방사능이라는 거는 좋지는 않다. 그러니 주민한테 이런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참 이렇게 같이 인원을 해서 정부와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이제 더 이 스트레스가 정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 마을에 암 진단 받은 분이 꽤 있으시죠? 몇 분이 되실까요 지금? 지금 마을에는 갑산선암 우리 환자가 한 10명 정도 요 마을만. 그리고 우리가 동경주 그를 이제 암 환자들 원자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공동 소송을 했잖아요. 그는 한 660명 정도 됩니다. 전체로. 예. 그런데 아직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이고 원자력 상대가 그 소송한다고 되나 하고 또 그 소송할 때 그 변호사 인지대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나 이래서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에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원자력 주변 지역 있는 분들이 먼 지역에 사는 분보다 1.5배 갑상선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게 있죠. 그래서 한손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소송이 진행됐나요?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지금 갑상선 소송이 우리보다가 미리 이제 부산에 그 이진섭 씨라고 그 군도 아빠라고 군도 엄마가 갑상선 암이 나서 개인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잖아요. 네.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재판이 이제 아직까지 결론이 안 예, 결론이 안 나서 이제 그 판사의 그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재판을 끝내고 이거를 다시 하자 해서 이 우리 재판은 몇 차까지 하다가 그냥 지금 아직 그냥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3월 저 재판이 올 3월이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올 3월에 마지막 재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럼 그 이유가 되면 다시 이제 한수원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 소송이 진행이 된다. 예. 그리고 월성원전이 들어오기 전부터 사셨죠? 저희는 1호기가 그때 뭐 월성원전이 여기 있는지 1호기 어떻게 된지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왜 그러냐면 그 원자력 그거를 갖다 그렇게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좋다고만 예, 좋다는 얘기만 뭐 값싸고 이거 뭐 청정 에너지 이거 좋고 막 이런 얘기만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원자력은 정부를 믿은 거죠. 그리고 또 핵이 위험하다는 건 조금은 알았어요. 왜냐면 일본 그 히로시마 그 원폭 그 피해자들 때문에 그런 걸 봐서 알았지만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그럼 저거는 폭탄이고 이거는 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때 뭐라냐면 전기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공장 그렇게 생각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뭐 잘 뭐 위험한 거다는 그때는 못 느꼈어요. 한 25년 동안 우리가 이거 지금 30년을 넘어 살고 있는데 25년 동안은 위험한 걸 몰랐어요. 뭐 몰랐어요. 예. 그러면 이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진도 5.8 지진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생기고 아주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는 이제 정말 이곳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게 뭐 지진 단층 위에 원자력이 지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자연재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그때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흔들었을 때, 여 가까이서 흔들었을 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여기는 사람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네. 자,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마음 졸이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북도의회가 2018년 11월 29일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혹시 소식 들으셨던가요? 네, 저는 정말 그 얘기 듣고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경북도에서 말이지, 경북도에서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원자력을 계속 돌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그 사람들도 사실 그 자식을 키우고 다 자기도 살고 있는데, 아니 원자력 발전소를 왜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이 자꾸 지진이 나고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또 방사능이 늘 나와서 주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예, 그 혹시 뭐 그 경북도의회 의원들을 우리 인주대책위원회가 만나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 경북도 의원은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예. 앞으로는 만나야죠. 예. 앞으로는 도의원도 만나야 되고 도지사도 만나고 하여튼 경북에서 이거는 뭐 어쨌든 경북에서 이거를 밑에서부터 해결해서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해결을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어떤 지자체가 여기를 어떻게 이 주민들을 이렇게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을 어떤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 없이 자기네 그냥 세금 받는 것만 자꾸 신경 쓰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원래는 이제 경북 이제 도를 이제 찾아가야죠. 이제 안동에 도청이 있으니까 농도 가고 도의원도 만나고 해서 이제 우리 얘기들을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다시 알려줘야죠. 이제 이렇다는 걸. 네. 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암에도 걸리고 또 늘 불안해하면서 이제 사시고 계신데, 경북도민이나 또 일부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도민이나 국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에 이게 원자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그는 잘못된 생각이고, 이 지역이 지금 그렇다면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도 지금 이 월성에는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때문에 뭐 공로라를 하니 뭐 어쩌니 하고 지금 맥스터를 여기다 더 지어야만이 포화 상태된 그 고준위 핵폐기물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저준위를 받아들일 때 분명히 법적으로 고준위를 여기서 놔두지 않겠다는 법에 그걸 받고 우리가 중저준위를 받아들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갈 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도 임시라는 말을 붙여서 놓겠다는 거, 여기다 놔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임시가 될 수 있는 영원한 저장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과연 고준위 핵폐기물 우리나라에 어디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겠냐. 그런데 그러면 경북 도민들도 이런 것들 정말 이게 이 고준위도 이거 뭐 어디 갈 데 없는 곳에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데도 경북도에서는 이거를 원자력을 돌려야 된다 하면, 그거는 이게 뭐 아주 애들이 생각한다 해도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는데 쓰레기를 자꾸, 더구나 이 중수로에는 핵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경주가 우리 24개 원자력 발전소 51%를 월성에 갖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을. 중수로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중수로 4개에서 나오는 게 그 경수로 20개 정도 나오는 그 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꾸 갈 때도 핵폐기물 갈 데 없는데 그 위험한 핵폐기물 10만 년씩 보관해야 된다는 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자꾸 원자력을 돌려라 해라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지. 그리고 경북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경주 시민들도 지금은 조금 그래도 경주 시민들이 많이 생각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경주에
도보를 합니다. 이제 이거 고준이 저 깡통을 메고 핵 폐기물 이거 위험한 거다. 원자력 자꾸 돌려서 폐기물이 갈 데 없이 여기다 임시 저장을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 우리 연약한 이 불쌍한 주민들은 너거는 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 뭐 이주시킬 법도 없고 뭐 기준치 미달은 그런 걸 했는데 법이 없어 못 시켜준다면서 자기네는 필요하면 다 법을 바꿔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법을 이거 자기네들은 말하자면 절대 여기 못 놔두잖아요. 그런데 또 해서 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법을 안 지키면서 왜 우리 일반 이렇게 피해보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자꾸 법을 얘기하는지. 그것도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네는 원자력 발전소는 아니라고 자기들로 인해서 그 기준치 미달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있어 이게 뭐 방사능이 나와서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거리별로 방사능 피폭이 더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방사능이 몸속에 더 많아요. 경주 시내는 30km 넘으면 방사능 없어요. 삼중수소라는 걸. 없는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내서 보여줘도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네들 불리한 거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고 그냥 여기 그냥 있어도 된다.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그래서 어번에 그 청와대를 1인 시위를 하러 올라간 거는 뭐냐 하면 3km의 완충지역을 만들어 달라. 예방조치구역을 그게 3km잖아요. 예방조치 3km인데 완충구역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법안이 이제 우리 경주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하셨고 김수민 의원도 발의를 하고 두 분이 발의를 했는데 산자부에서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할 수가 없다.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 국회를 가도 그 얘기, 산자부를 가도 얘기 아무 데도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청와대 앞에 가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호소할 수밖에 뿐이다 해서 이런 시위를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거기서 5일차 1인 시위를 할 때 청와대에서 이제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여서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그 비서실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적인 이제 우리의 얘기를 이제 여기에 벌어진 상황만 이제 듣고 이제 가신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그러면 지금 최고의 1km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를 이대로 계속 놔두면 평생을 계속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어딘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1km라도 그러면 정부에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자꾸 전국을 건드리지 마라. 전국은 경수로가 아직까지 몇 년씩 10년씩 5년 10년씩 아직까지 남아있고. 예,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좋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여기는 딴 데보다 중수로기 때문에 딴 데는 삼성수소 얘기 안 나온다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저장을 했을 때는 지금 있는 이해비 지역 914m는 핵발전소의 이해비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핵발전소 도움에서 914는 사람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했지만 지금 만약에 고준위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이제 임시저장을 만약 맥스터를 지어가 한다고 하면 그 핵발전소의 그 고준위의 위험성이 배로 추가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해비 지역을 1km를 더 늘려달라. 그래서 좀 안전하게 1km만 돼도 그래서 하다가 보면 또 원자력이 줄 수가 있잖아요. 수명 연장을 분명히 대통령님 안 하신다 했고 이게 또 그러면 줄면 또 그 선에서 멈출 수도 있고 또 피해가 있으면 또 당당히 또 주민들을 보호해줘야 될 또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우리가 그런 이제 요거 때문에 올라와서 청와대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럴달 뭐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뭐 그 청와대에서도 우리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이제 방안들을 강구하겠죠. 이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제 많은 걸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후보 시절에 또 문 대통령님이 또 여기를 방문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는 이제 그런 지금 입장에서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맥스터가 저게 이제 한 6월쯤 되면 어떤 결론을 봐야 돼요. 그때는 주민들을 해결하고, 저 갈 데 없는 걸 우리가 억지로 뭐 옛날 말에 지도 금융을 보고 쫓으라고 갈 데 없는데 그 포화 상태 그 수조에다 그 이어놓으면 그게 더 위험하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들을 좀 안전한 곳에 좀 내보내 해결하고, 무엇을 하든지 정부가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뭐 뚜렷한 뭐 그런 어떤 역학조사를 해서 말이잖아. 우리가 그게 뭐 암이 더 발생한다 역학조사를 했느냐 뭐를 했느냐 하는데, 우리가 우리 이 하나의 농사진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역학조사를 합니까? 근데 오늘 시장님 만났을 때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이러게 하고 뭐 이래 해서 세수도 말이지 많이 줄고 막 그거 뭐 나온다 해도 기준치 미달인데, 응? 그럼 그게 기준치 미달인데도 사람한테 해서 그게 인체 나쁘다는 역학조사를 해봤느냐,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갖고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고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그게 어디 적은 일이라서 뭐 그게 역학조사가 그거는 정말 그건 억지고, 그거는 시장님도 말이 안 되는 정말 얘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섭섭해서 좀 했는데, 또 좋은 우리 시장님도 또 좋은 방향으로 이제 주민들을 보호하는 자기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시면 말씀은 또 하시다 보면 그렇지만은 또 마음이 아프겠죠. 또 좋은 해결 방안을 또 모색하시겠죠. 또 간곡히 정말 지자체가, 시장님이,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국민들을 소수라도, 어떻든 소수라도 몇 명이 안 되는 이 시골 동네 소수라도 자기의 시민이고 자기의 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 줬으면 누가 보호해 준 거야? 시장님은 저희 아버지나 똑같다 이거지. 일단 사회로 치면 당신을 뽑아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좀 대변해줄 수 있는 시장님인데, 시장님은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했으니까 시장님도 좀 하시겠죠. 그래서 간곡하게 정말 우리 이 국회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은 법을 발의해 놨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법이 통과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시장님은 여기에 원자력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한 손이나 뭐 그런 것을 청와대나 산자부나 이런 데서 자꾸 우리 이 주민들이 내 시민들이 이렇게 이 방사능 때문에 뭐 기준치 미달이지만은 몸속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게 방사능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인정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야 돼요. 시장이 해야만이 정부도 그래 거기 지자체 서울이나 올라가면 그 국회에 가면 지자체에서는 뭐 하느냐 이지, 아무것도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하는 게 없다 이러는데, 여기서는 또 뭐 서울에도 뭐 건의를 해보고 했다 하는데 또 그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 던지기로, 자 한 손이다 하면 한 손은 산자부, 우리는 모른다 산자부는 또 어떤 그게 어려운 일 있으면 또 한 손이 하고 내려면서 한 손하고 또 그 얘기를, 이거는 우리는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붙들고 어떤 게 우리를 정말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사는 국민인지 정말 이거 참 불쌍한 국민이에요. 우리가 여기 우리 원자력 이 가에 사는 주민들은 나라를 정말 뭐 가면 그 싼 전기를 해서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고 뭐 하면서 전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그만큼 나라가 이렇게 잘 사게 되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됐으면 지금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그분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지금은 주민들을 보호해주고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 몰래라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부나 경주시 그리고 한수원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외부 피폭 관련해서 이제 기준치, 정부의 기준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부 피폭량 기준인데 사실은 암발병은 내부 피폭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 근데 그 내부 피폭이 얼마 정도 돼야 암 발생하고 전혀 관계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험한 곳에 있어도 서름 맹세해야 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